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뇌경색이라는 말을 꺼낼 때 환자분들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십니다. 뇌졸중, 뇌경색. 이 단어들은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순간에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이 몇 명일까요? 11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300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 쓰러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졸중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뇌출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는 영양 상태도 안 좋았고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할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뇌경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식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 서구화된 식습관이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90%까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10명 중 9명은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무서운 병이 생기는지 그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증상들, 이게 진짜 뇌경색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병인지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뇌경색을 90% 예방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골든타임을 지키는 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뇌경색에 대한 두려움을 지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뇌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 무게가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겨우 2%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뇌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써버립니다. 50배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공장으로 치면 24시간 불가동하는 에너지 집약형 공장이죠.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 산소와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심장이나 근육세포는 산소가 좀 부족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비상에너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뇌세포는 그게 안 됩니다. 산소 공급이 딱 4분에서 6분만 끊겨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되돌릴 수 없는 죽음입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4분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입니다. 라면 끓이는 시간도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뇌세포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된다는 겁니다. 이게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럼 혈관은 어떻게 막히는 걸까요? 크게 2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동맥경화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수도관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을 오래 쓰면 안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입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벽에 기름 찌꺼기,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처음엔 얇게 쌓이다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4차선 도로가 3차선이 되고 2차선이 되고 결국엔 1차선도 안 남습니다.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임계점을 넘으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 순간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뚝 끊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전입니다. 이건 더 무섭습니다. 피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떡이 어디서 생기느냐? 주로 심장에서 생깁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면서 심방 안에 피가 고이고 그 피가 굳어서 피떡이 됩니다. 이 피떡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뇌혈관 어딘가에 걸려서 막아버립니다. 동맥경화로 막히는 것하고 혈전으로 막히는 것, 뭐가 더 무섭냐고요? 혈전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동맥경화는 서서히 진행되니까 주변 혈관들이 우회로를 만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전은 갑자기 날아와서 막아버리니까 뇌가 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상 범위가 훨씬 넓고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남성분이셨는데 평소에 건강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심방세동이 있었는데 본인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증상이 없으셨거든요. 심장에서 생긴 피떡이 뇌로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십니다. 이게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증상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분은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나 높습니다. 5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한테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눌러 놓으시면 앞으로 올라올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지러워서 왔다. 손발이 저려서 왔다. 그런데 검사해보면 뇌경색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정말 위험한 신호인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구별법만 확실히 알아가셔도 여러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럽다고 다 뇌경색이 아닙니다. 가짜 신호가 있습니다. 이석증 같은 말초성 어지럼증이죠. 이건 어떤 느낌이냐? 세상이 빙빙 돌아갑니다. 회전목마 탄 것처럼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고 구토가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틀거리긴 해도 걸을 수는 있습니다. 벽을 잡고라도 화장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뇌경색으로 오는 어지럼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보다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자꾸 한쪽으로 쏠립니다.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증상이 같이 옵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물건이 2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럴 때는 절대 집에서 쉬면 안 됩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손발 저림입니다. 이것도 헷갈리십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습니다.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걸으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쉬어야 합니다.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좀 나아집니다. 그런데 뇌경색으로 오는 저림은 전혀 다릅니다. 갑자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얼굴까지 함께 저린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척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IA라고 합니다. 일과성 뇌어혈 발작입니다. 이게 뭐냐면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몇 분 후에 다시 괜찮아집니다. 발음이 어눌해졌다가 1시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그냥 일시적으로 그랬나 보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겁니다. 뇌경색 예고편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TIA를 경험하신 분 5명 중 1명은 3개월 이내에 진짜 뇌경색이 옵니다. 그것도 절반은 48시간 이내에 옵니다. 이틀 안에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어도 반드시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AST 법칙입니다. 이건 꼭 외우고 가셔야 합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웃어보라고 하세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처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A는 arm, 팔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보라고 하세요. 한쪽 팔이 내려가거나 힘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 이런 문장을 따라 해보라고 하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꼬이면 위험합니다.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증상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궁금해요라고 적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 예방이 가능하다고 했죠?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식탁을 바꾸는 겁니다. 기름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기름이 다 똑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혈관을 지켜주고 나쁜 기름은 혈관을 막습니다. 좋은 기름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그것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셔야 합니다. 이 안에 오메가9이라는 성분과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 염증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지중해 연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유 때문입니다. 프레디메드라는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올리브유를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을 먹은 사람들이 저지방 식단을 먹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30%나 낮았습니다.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정확히는 알파리놀렌산이 들어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산패가 엄청 빠릅니다.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개봉하면 한 달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나물 무칠 때나 샐러드에 생으로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나쁜 기름은 뭘까요? 최악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대표적입니다. 과자, 빵, 튀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 라벨에 경화유, 부분 경화유라고 적혀 있으면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건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이 오메가6가 과다한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이 기름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깨지면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현대인은 오메가6을 과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뮤입니다. 라면, 과자, 가공식품에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높아서 혈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이 돌아다닙니다. 식용유만 바꿔도 80% 예방된다. 이건 명백한 과장입니다. 기름 바꾸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80%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90% 예방을 위한 여러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제 기름 말고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고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도 들어 있습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즉석밥, 냉동식품. 편하긴 하지만 나트륨 폭탄입니다.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상합니다. 셋째, 과도한 염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짜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죠? 김치도 짜게 담그시고
찌개도 간 세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통곡물 빵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 드시고 계란 1개, 토마토 1개 드십시오. 점심에는 현미밥에 등푸른 생선구이, 나물 반찬 드시면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두부 샐러드에 들기름 뿌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은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공된 음식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 드시면 됩니다. 통곡물, 채소, 생선, 좋은 기름.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바로 실천하실 분 계십니까?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동기가 됩니다. 자, 식탁을 바꾸셨으면 이제 2번째 실천법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숨어있는 위험을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검사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이 뭐냐? 목에 있는 혈관인데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이 혈관을 통해 갑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목을 만져보세요. 턱 아래쪽 목 양옆에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경동맥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바로 뇌경색입니다. 초음파로 이 혈관을 보면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혈관 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아프지도 않고 방사선 노출도 없고 안전합니다. 50대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정밀하게 보고 싶으면 뇌 MRI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뇌혈관 자체를 촬영해서 어디가 좁아졌는지,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동맥류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거나 경동맥 초음파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이 검사까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홀터 검사입니다. 24시간 심전도를 붙이고 다니면서 심장 리듬을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아까 파트 2에서 심방세동 이야기했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면서 피떡을 만드는 무서운 부정맥. 문제는 증상 없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평소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불규칙하다 싶으면 꼭 받아보세요. 손목에서 맥박을 재봤는데 리듬이 들쑥날쑥하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홀터 검사로 심방세동을 발견하면 한근고제라는 약을 먹어서 피떡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이제 3번째 실천법입니다. 위험 요인을 관리하십시오. 첫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 벽에 계속 상처가 납니다. 마치 수도 압력이 너무 세면 수도관이 손상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다가 결국 혈관을 막습니다. 집에 혈압계 하나 장만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편하게 앉아 계신 다음에 재세요. 수축기 혈압이 140 넘거나 이왕이 혈압이 90 넘으면 병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약 먹으라고 하면 꼭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평생 먹는 게 원칙입니다. 중간에 끊으면 안 됩니다. 둘째, 혈당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설탕물처럼 점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러면 피떡이 잘 생기는 환경이 됩니다. 혈당 관리 안 하면 뇌경색 위험이 2배에서 3배로 올라갑니다. 공복 혈당 126 넘으면 당뇨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넘어도 당뇨입니다. 정기적으로 혈당 체크하시고 당화혈색소 검사도 3개월마다 받으세요. 셋째,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다가 숨이 자꾸 멈추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혈압을 확 올립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어서라도 산소를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밤새 반복되면 혈관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밤에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한참 있다가 컥 하고 숨을 몰아쉬고 다시 코 고는 패턴이 반복되면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아프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수면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되면 CPAP이라는 양압기를 착용하고 자야 합니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습니다. 이것만 잘 써도 뇌경색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총 콜레스테롤보다 중요한 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입니다. 이게 130 넘으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면 7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 동맥경화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뇌경색은 90%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루 300명이 쓰러지는 무서운 병이지만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고 좋은 기름으로 바꾸고 위험 요인을 미리 찾으면 10명 중 9명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페이스트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면 즉시 119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건 더 큰 뇌경색의 경고입니다. 셋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찾으십시오.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홀터 검사로 숨어있는 심방세동을 찾아내면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미리 관리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뇌경색은 한순간에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가족들한테 짐이 될까봐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식용유를 올리브유로 바꾸는 것, 동네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한번 받아보는 것, 혈압약 빠뜨리지 않고 먹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분들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